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케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트 2 이제 건축시공입니다. 자, 건축시공은 제가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필기 5과목 중에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건축기사를 준비하시건 건축산업기사를 준비하시건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구조다, 꽈락을 면하기만 하면 된다, 막 이런 걸로 맞춰져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이제 전공이 건축 구조기 때문에 건축 구조를 빼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하면 실기가 전체 우리 필기는 5과목이 정확하게 20문제씩 나눠갔기 때문에 5분의 1씩 배분을 하지만 실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 시공 한 과목이 무조건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한 67점을 건축 시공이 가져갑니다. 나머지 33점 가지고 공정표, 적산, 그리고 품질, 이제 구조인데, 우리 건축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통 구조가 없죠. 품질과 구조가 없기 때문에 건축 시공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그럼 건축 시공 그래서 제가 주로 내용 중에 필기에서도 나오고 실기에서도 같이 나옵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게 기출문제, 필기 기출문제를 풀이할 때도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략 한 20문제 중에 한 10문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반 정도가 실기에 있는 내용하고 완전히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기에서 어차피 암기를 통째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하셔야 되는 내용이 꽤 많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론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시공 총론과 가설공사, 토공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어떤 파트인지 간에 가장 일반 사항이나 총론을 시작하기 마련이고, 이제 가설공사와 토공사가 순서대로, 공사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있는데, 모든 공사, 건물 공사에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것은 공사 준비. 이 공사의 준비 순서, 공사의 순서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준비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가 가설공사입니다. 그래서 가설이라는 건 임시로, 가짜로 설치하는 거다 이거죠. 임시로 설치해서 만약에 건축물 이 준공이 끝나고 완공이 되면 전부 다 설치한 걸 다 해체하는 그런 게 가설공사죠. 가설공사가 공사 중에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토공사, 흙을 파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체 공사를 차근차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1장은 시공총론, 가설공사, 그리고 토공사, 이렇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시공총론입니다. 시공 일반사항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생산의 3S에서 단순화, 전문화, 규격화. 1990년대나 2000년 초반에도 이런 거는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 산업기사에서만 출제가 되고요. 실제로 산업기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20년까지는 건축 산업기사 실기가 이 필기 그림은 그리는 거였었죠. 그래서 필답형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작도형이었어요. 작업형이었습니다. 근데 워낙에 작업형이 요령만 익히면은 합격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건축 산업기사도 전부 필답형으로 바꿔야겠다. 근데 필답형으로 바꾸고 나서 이 합격률이 훅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건축 산업기사에는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심플리케이션, 스페시피케이션, 스탠다드이제이션의 S, 요 S가 3개라는 거죠. 3S. 단순화, 전문화, 규격화. 요거를 우리 건축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통째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 주관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필기에서는 다음 중 건축 생산의 3S가 아닌 것은 4개 중에 골라라. 그러면 이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답이지만, 실기에서는 건축 생산의 3S를 쓰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암기해서 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통째로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건축 기사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거의 한 20년 전에 나왔던 문제고요.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셔서 관리기법의 종류가 입니다. 자, 관리기법. 우리가 건물을 처음서부터 이제 건물 계약서부터 이제
이 시공까지 건물을 완전히 만드는 데까지가 순서대로 쭉 가는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인력 관리도 있을 것이고요. 자재 관리도 있고, 공사 관리도 있고, 진도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가 있는데, 관리에 먼저 기법부터 갑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 관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게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줄여서 CM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 관리. 정의가 뭐냐? 정의 자체도 중요합니다. 발주자를 대신하여 발주자를 대신하는 거죠. 일종의 발주자, 처음에 이제 돈을 내고서 뭔가를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건물주들을 얘기하는 거죠. 발주자를 대신해서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발주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발주자가 돈 내는 사람이니까 그 돈 내는 사람의 의도에 부합되게 완성물을 인도하기 위해서 발주자, 건축주죠.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관리 방식의 장점 및 단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공기가 단축이 되죠. 그리고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품질이 향상이 되죠.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없을 수 없습니다. 공사비 증가에 위험이 있다. 이게 원가는 절감이 되지만 원가 자체는 줄지만 전체적인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게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험이 증가된다. 위험이 있다. 그리고 관리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부실 시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 필기 공부하실 때는 약간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기에서는 이런 게 아예 장점 2개와 단점 2개를 써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특성은 여기까지고요. 그 밑에는 이제 주요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가 각각의 계획 단계, 설계 단계, 발주, 시공, 그리고 추가적 업무 이렇게 있는데 단계가 여러 가지 중에 이 디자인 단계, 설계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한공법 검토가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단계가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쭉 보면 검정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경우가 있죠. 이 색깔로 표시된 경우가 바로 필기든 실기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